오는 주일은 군인주일입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군사목은 교회의 미래라며 군 복음화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가난하거나 고독한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주간을 맞아 노인이 노인이불을 빨아주는 희망 나눔 빨래방을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을 빼고 빛의 농담으로만 완성한 스테인드 글라스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가톨릭대 부설 스테인드 글라스 연구소의 그룹전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군인주일입니다. 군장병과 군종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죠.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군인주일 담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군 사목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서 주교는 신자들에게 군 복음화에 대한 관심과 후원도 당부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군종교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군 특성상 방역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됐고 이로 인해 군내 종교활동이 모두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군내에서 세례를 받는 신자의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여파로 한국교회 전체 영세자 수 역시 4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제55회 군인주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며 청년 선교 대부분을 군종교구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주교는 현세적 어려움과 물질 만능의 문화 등이 청년들의 불신앙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 주교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도 청년 선교에 있어서 군종교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군생활 중 세례를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신자들을 잘 돌봐줄 것을 당부하며 그들은 한국천주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의 미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주교는 코로나19로 군사목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서 주교는 특히 군인주일에 다시 군종사제들을 민간본당에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을 언급하며 신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무척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주일 2차 헌금 등을 통해 교구가 성당과 공소의 신축, 개축을 지원하고 신앙상징물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인주일에 군종후원회원을 모집하게 될 것이라며 기도의 마음을 담아 군종후원회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주교는 담화를 통해 군종사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회 구성원들의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서주교는 현재 군종교구엔 100여 명의 육해공 해병대 군종신부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상당히 증원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신부 한 명당 담당하는 부대는 두세 곳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주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종사제들이 찾아 나서는 사목을 실천하고 있다며 하느님의 말씀 전파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군 복음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예방법이 시행되고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한 5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동생과 누나가 한날 함께 목숨을 끊은 겁니다. 월세가 밀렸지만 집주인은 호의를 가지고 재촉하지 않았고 2달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고독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고 올 8월부터는 9개 시도에서 예방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3,603명, 3년 전과 비교하면 47%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정 인원은 2,300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의 60%를 넘겼습니다. 다만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계로 고독사 증가세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연고 사망은 실제로 연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지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그 장례 지원을 하는 숫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독사 현장을 마주하는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현장에는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다는 주변에 이렇게 소리들을 듣고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전혀. 취약계층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립된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올 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현장에서 보면은 긴급 생계비 지원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거를 제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생계비 지원을 받은 분이 없더라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고립과 이어지고 있는 고독사. 정부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재 진행하는 시범 사업을 2024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태조사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들을 발굴해서 안보 확인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이라든지 심리정신지원이라든지 사전사업 관리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삶의 질은 좋지 못합니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고독한 노인이 많은데요. 노인 일자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로 꼽힙니다. 마침 이번 주는 노인 일자리 주간입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혹시 폐지 줍는 일만 떠올리진 않으시나요? 노인이 노인 이불을 빨아주는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세탁기에서 이불을 꺼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깨끗하게 빤 이불은 건조기로 옮겨 뽀송뽀송하게 말립니다. 잘 건조된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놓습니다. 희망 나눔 빨래방은 이불 빨래가 어려운 노인들의 이불을 무료로 빨아주고 있습니다. 직원은 12명, 모두 노인입니다. 4인 1조로 일주일에 2번 출근합니다. 이춘희 씨는 3년째 희망 나눔 빨래방에서 일하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이거 해서 용돈 벌어 쓰고 빨래를 빨아주는 것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희망 나눔 빨래방 팀장 김치원 씨는 빨래방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표정이 밝아진 걸 느낍니다. 여기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이 성격이 많이 좋아졌죠. 밝아지고 대화가 많으니까 또 이웃 간에 서로 알게 되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으로 시작된 희망 나눔 빨래방. 전국에 24개 사업단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이불 빨래를 통해 건강과 안부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 혼자서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빨래방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면은 조금 더 생활하는데 더 편하고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1인당 의료비를 연간 약 85만 원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절감되는 의료비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이제 표시된 그 효과 외에도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함으로 해서 각종 우울감이라든지 삶의 만족도가 늘어나는 등의 어떤 효과는 이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값어치를 산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빛의 일품인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데 색깔을 빼고 빛의 농담으로 완성한 스테인드 글라스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가톨릭대 부설 스테인드 글라스 연구소의 그룹전을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복과 승리의 여신 니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큰 날개, 잘린 머리 등으로 하여금 고대 그리스 조각품을 콩테로 그린 회화처럼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재탄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했던 토마스가
주님의 깊은 상처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이 생생합니다. 일반적인 모노톤의 회화 작품으로 보이지만 이 작품 또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인천가톨릭대 스테인드 글라스 연구소는 이번 그룹전을 통해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한 선입견을 깬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흑색과 갈색의 저채도 불투명 그리자유 안료를 사용해 페인팅 기법으로 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림이 그리고 칠하고 입혀서 완성되지만 이 작품들은 밑색을 칠한 뒤 안료를 덜어내 가마로 여러 차례 굽는 소성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색을 덜어내는 과정은 마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룹전 주제 역시 빛의 길, 키아로스쿠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렇게 지금 빛나는 부분들이 다 지워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료를 지워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빛이 지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페인팅의 과정이 빛의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인천가톨릭대 스테인드 글라스 연구소는 그동안 사랑하고 일하라는 슬로건을 비전으로 논문 발표와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후학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인천가톨릭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국내 주요 성당과 은행, 교육시설 등지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기획과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침 올해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유리의 해인데다가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재료로 떠오르는 유리 작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주변에 보면은 그 유리로 둘러싸인 마천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날카롭고 피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블라인드라든지 이제 이런 걸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적절하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설치하게 되면 블라인드 필요 없이 인간에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희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청년들에게 참전을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 중인 교황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총대주교입니다. 키릴 총대주교는 최근 청년들에게 용감하게 가서 병역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 죽는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라며 이 희생을 통해 모든 죄가 씻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직후 나왔습니다. 한 종교의 지도자가 신의 뜻이라며 침략 전쟁을 지지한 것입니다. 사실상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청년들 등을 떠민 것과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교황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일반 아련에서 우크라이나에 박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잔인한 시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E poi un pensiero alla martoriata Ucraina che sta soffrendo tanto, quel povero popolo così crudelmente provato. Stamattina ho potuto parlare col Cardinal Krajewski che era del rientro da Ucraina e mi ha raccontato cose terribili. 교황청은 영적인 연대뿐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지난 22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포화 속 현장에 고위 성직자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황청 애덕봉사부 장관 콘라드 크라예프스키 추기경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대규모 민간인 집단 매장지를 찾아 처참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크라예프스키 추기경 일행이 구호물품을 싣고 이동하던 중에 총격을 받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